오늘 이제 오늘 전체 마지막 수업이죠. 전체. 그래서 오늘은 생각보다 점수 좀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제대로 정리하는데, 자, 1번이 옳은 것은 1번 문제에서는 답은 다 3번 했죠? 그럼 여기서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이란 걸 만든다. 새로 만든 제도는 뭐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려고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이해하는 게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은 새로 탄생한 제도잖아요. 작년에 그 출제도 작년에 처음 했다고, 아주 쉽게. 그러니까 얘네들 당분간 올해 내년까지는 초보적인 문제네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뭐가 아쉽냐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했다,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했다, 특정 지역을. 그럼 그 안에 규제는 뭘로 규제하냐? 뭘로? 거기 맞는 도시혁신계획 짜야 되고 복합용도계획 짜야 되거든. 그 행위 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 3년 내 도시혁신 계획을 짜야 되고 3년 내 복합용도 계획을 짜야 된다 이 말이야. 따라서 이 복합용도 계획은 쭉 해놓고 복합용도 구역 지정됐을 때 이 안에서 건축물 뭘 지을 수 있는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규제 내용을 담는 거예요. 따라서 복합용도 계획을 짜야 복합용도 구역 안에 건물 지을 수 있는 종류가 나오고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 위반 결정을 해서, 그래서 이건 이제 맞는 거고, 문제는 얘네들이 어디가 틀렸냐라는 거예요. 이 지문들 버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버릴 게 없어요. 늘상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하나요? 아니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럼요. 그런 용어들이 자꾸 익숙해야 돼.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용도지구는 기존의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뭐하여? 완화. 그 두 가지가 틀린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아니란 얘기예요. 틀리, 실전에 가서도.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자, 요거 지구 단위 계획 짜는 것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딜 말할까요?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놈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짜는 곳이 어디냐? 그게 특광, 특특, 시군이잖아요. 6개. 거기에 전부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전부니까 말이 안 되지. 부천시의 일부 도시개발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할 때 일부. 전부가 아니고 일부.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관리계획 맞고, 이게 4번 이거. 4번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딱 정리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계획이에요. 장기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그 8가지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할 때, 개발 정비 사업 지구 단위 계획, 도시혁신 복합용도 시설 입체 복합구역 8가지거든. 걔네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지상, 지하, 수중, 공중, 공간 등의 기반시설을 하나하나 설치할 때는 그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 이게. 그 다음에 자, 5번은 마르고 닳도록 했어요. 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아들이 몇 놈 있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3개를 다 합쳐서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광역도시계획. 자, 또 어제도 얘기했지만 광역 계획 다른 건 안 틀려요. 왜? 할 만큼 했거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정보체계 구축하고 업데이트 5년마다 하고 공청회 여러 주민 전문가 의견 듣고 이런 거 생략하면 안 돼요. 이거 다 안다니까. 그런 건 틀리게 내도 보여요. 그 지금도 여전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 지정은 무조건 단독.
그리고 지정됐을 때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지정된 곳에 시장운수, 시도의사 공동 수립. 그리고 지정한 사람 찾아가서 승인 받고. 이렇게 그것만 딱 정리하는 거. 강약을 둬야 돼. 세게 선명하게 외우는 거. 그 다음 두리뭉실 읽어놓는 것. 그게 시험 공부예요. 그러면 틀린 거 기준 정하는 사람은 무조건이야.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그거 깔끔하지.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였다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요? 이거 틀렸지? 지정을 도지사 해주지. 그럼 지정된 곳에 시장 또는 군수들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뭘 받고? 승인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일반적인 내용도 쭉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딱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대한? 광역계획, 그렇지, 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얘가 없으면 광역도시계획 짤 일이 없지. 그러면 얘는 둘 이상의 여러 개 시군의 관할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이 사람이 지정해줘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누구? 도지사, 이렇게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뒤집어 가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정부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중앙이어야 돼요? 지방이어야 돼요? 중앙. 도지사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둘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묶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서 제일 잘 나와요. 둘 이상 시도 관할을 대상으로 할 때 그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지정. 그 표현이 참 잘 나와요. 헷갈리거든. 그럴듯하거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도 관할 구역 안에서만 있다. 경기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 충청남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 그 도지사 지정한다고. 그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도지사. 그러면 도지사가 하나의 도 관할 안에서 둘 이상 시군을 묶었을 때 장기계획은 지정된 곳에 시장 운수들이 공동으로 수립. 그리고 도지사에게 뭘 받고? 승인. 자,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장관이 지정해줬다. 그러면 그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뭘 받고? 승인. 몇 년 가도록 안 올라오면? 그러면 욱하고 얘들이 직접 짤 수 있고 또 시도지사, 시장 운수가 요청하면 장관하고 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다라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나오면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지?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누가 짜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풀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다. 이 문제가 이제 그렇지. 이 문제가 아주 일반적인 문제들이에요. 아주 일반적인. 늘상 우리가 겪었던 내용들. 틀린 거 골라라. 그래, 이거 보이지 않아요, 이거? 보이는 거 맞죠, 이제? 그리고 우리 처음에는 몰랐는데, 아니,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국가란 얘기고, 시도의사가 높으냐, 시장군수구청장이 높으냐, 이건 알잖아. 그러니까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쳤는데 같은 도 경기도 안에 시흥시, 부천시, 광명에 걸쳤는데 시설 사업을 해야 되겠소. 그러면 여들 간에 협의를 먼저 해야 되고 협의 안 되면 도지사가 나와야지.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둘 이상 시도에 걸쳐서 협의가 안 될 때 보이죠? 그런 게 보여야 돼. 근데 이게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야. 늘상 배운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30%는 안 배운 데 나오지만 그는 예상을 하고. LH나 지방공사가 시설사업. 자, LH. 여러분 한번 볼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행정청이어요? 아니에요? 아니지. 행정청은 국가나 지자체를 말한다고. 그러면 시설사업은 행정청이 시행하지만 행정청이 아니어도 지정받아서 할 수 있잖아. 그때 LH나 지방공사, 얘가 단골이니까 얘가 시행자가 될 때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없고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그렇죠. 이게 이런 문장이 어디서 뭐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읽어지지. 외워서 대가리 다서 외워서 푸는 게 없다니까. 지문 하나하나 다 읽어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갔더니 딸랑딸랑 간단한 게 좀 나오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안 내지. 왜? 너무 쉬운 건 낼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내준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딸랑딸랑 짧은 것들.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 실시계획에는 착수, 준공, 예정일도 포함되어 있고, 당연히. 아니, 실시계 인가 내용과 다른 게 사업을 했다. 다르게. 원상 회복 명령을 받고 말 안 들으면 대집행하는 거지. 그것도 행정의 기본 절차예요. 기본 절차. 자, 그 다음에 누가 짜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광역이나 기본계획 쪽에서 다툰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3개 행정계획 중에 도시군관리계획에만 존재하는 게 있다고. 그것만 낸다고. 주민들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거, 효력 발생, 결정권자, 기득권 보호, 이거 위주로 내잖아.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 나오면 찬찬히 오늘 정리 제대로 하자고요. 자, 내용이 몇 가지가 있다고? 8가지.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이제 내용이 아닌 거 올리시오. 옛날에 써먹었어. 옛날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어 바뀌면서 그때 막 3번 바바박 나왔거든. 지금 안 내요. 왜? 국토법 그 많은 법조문 중에 12문제가 배정이 돼 있는데, 그럼 묻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해는 해야 되니까. 용도, 지역, 21개 개들, 지구 9개 개들, 구역들 지정하고 뭐 할 때마다 변경.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인데 시험에 순진하게 이렇게 내나? 자,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시설 들어봤죠? 어떤 걸 말한다? 알만하니까 묻는 거예요. 위생장갑 낀다고. 우리 뭐 이렇게도 알아듣잖아. 위생장갑 낀다, 그게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어가 장사시설. 그 다음, 종합의료시설. 하나 더. 도축장. 돼지 잡는 도축장. 그러면 시험에 봐봐봐요. 자,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이라고 내면 고마운데,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등의 보건위생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대가리 다수 외우면 되지. 근데 시험에는 용도, 지역으로 안 내고 자연 녹지 계획관리적으로 내잖아. 고도지구라고 내버리고. 그걸 함부로 대가리 다수 외우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고 풀어야 응용하더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기반시설. 그래서 실제 시험에 뭐라고 하냐.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이런 식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하거나 정비사, 이게 뭐 따로 법도 또 있으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자 할 때 요 줄치놈들은 새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 중에 8가지 중에 주민들이 가서 이것 좀 해달라고 제안하는 거는 전부 다가 아니잖아. 그렇지. 이게 베이스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자, 이 중에 자, 이런 거는 의미 없어. 자, 이해관계자 포함합니다. 이 중에 얘네들에 대해서만 제한한다고. 그러니까 기지, 산업유통, 뭐 영상기지, 뭐 아무래도 방법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봐봐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이란 말을 내도 되고, 도로, 공원 등의 설치에 관한 걸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공원 안에 무슨 시설 설치에 관한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응용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 지구단위 기지, 용도, 지구 중에 산업, 유통. 자, 그러면서 얘는 아무도 안 나왔으니까 시설 입체, 복합구역. 그러면 여기서 가야 되는 거야. 얘들은 일반적인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구역 이런 것들은 제한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많은 것 중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해달라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고, 용도 지구 중에는 유일하게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지정해달라고 제안한다고. 그 다음 요거. 그러죠? 그렇지. 이게 베이스에 깔려놓고 얘를 기억을 해야 된다고. 제발. 그러니까 얘들은 제안하는 게 아니야. 얘들은
그래서 작년에 나온 게 시가와 수단자 보호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냈다고. 이제 이해 가죠? 헉헉거리면서 하지 말고 찬찬히 그 동영 마지막자 40문제는 그 이상한 뭐 그런 걸 내가 다 뺐다고 일부러 보편 타당한 거 여기서 우리가 다 여기서 나오는 다 풀자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을 지정해달라고 설치해달라고 제한 기지 산업유통 시설입체 복합구역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안서가 들어가려면 그 예정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가야 되잖아. 국공유지 포함하고 제외하고. 제안할 땐 제외. 도시개발법은 포함. 도시개발 조합 만들 때 오케이. 5일은 기회를 하겠지? 수목금토에 화요일이니까 토요일 오후까지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서 두 시설은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국공유지 제외. 오케이. 그리고 제안서 받으면 45일 내 반영 여부 통보하고 연장 며칠 30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사체 발견.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안자하고 협의해서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나 일부를. 여기서 나오잖아. 그 다음에 자생생농 그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이번에 산업유통개발진흥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곳. 자, 그리고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하는 거.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은 이제 이해가 지금 이해도 괜찮아. 결정권자라는 것은 얘네들을 누가 지정할 권한을 가지고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개나 소나 시군 구청장 다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잘 봐요.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는 워낙에 시도, 대도시, 시장 50만 넘는 얘들이 하네. 얘들이. 그중에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제한구역. 이거는 지금 외우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라이브로. 그러면서 요거 자주 나오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짜는 거는 말단 시장 문수가 직접 위반해서 도지사한테 결정해달라 할 필요 없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저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말단 시장 문수가 직접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권한이 원래는 없었어요. 한 4년 됐다고. 권한을 잡고 지방정부에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관보나 국가는 관보라고 해. 지자체 공보에다가 결정된 내용을 고시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지용도면 고시한 날. 얼마 자주 나오는데요? 알잖아요. 다음 날 넣었다 뺐다. 그리고 기득권 보호. 도시군 관리계 결정 당시에 도시군 관리계 결정한다는 건 8가지 그거 얘기하는 거요. 그 전에 적법하게 인허가받아 공사사업 착수했다면 허가 신고 따로 해야 돼, 안 해도 돼? 할 필요도 없다. 3개월 내 신고하는 게 뭐요? 시가와 조정구역, 수단자원, 보호구역 신고 3개월 내 한다. 그리고 기득권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딱 정리해 놓는 거. 그러면 요 문제가 지금 이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 틀린 거 골라라. 뭐 금방 얘기 쭉 했는데 요거. 3개월 내 신고할 필요가 없지. 시가와도 아닌데. 다 맞췄죠? 왜 또 슬쩍 데이터를 보고 싶네. 그래, 4번이 그럼 91%인데 거의 다. 그리고 이런 거 읽어야 되는 거 알죠? 왜냐면 일일이 지문 안 읽고 내가 설명으로 가름했잖아요, 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의도하는 바는 문제 읽고 답 몇 번 중요하지 않아요. 원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PPT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걸 설명을 꼭 하고 하려고 오늘 꼭 이거 설명하고 싶어서.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 틀린 것은 봐봐. 이 지문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었다는 게 문제 수준이 자체가 어렵다 쉽다가 아니야.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요거 틀린 거네요.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돼서 풀렸을 때도 옛날로 돌아가나? 그거 알죠, 그거? 알지. 그렇지. 지금 강의하는 게 이런 기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 관리지역 안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이 두 개 동시 등장하면 답은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 농지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농림지역 되고 보전산지 지정하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한번 쑥 입으로 떠들면 대박이라니까.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시도 대도시 시장은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를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없다 이렇게 낼 수 있다고. 그럼 법을 몰라도 없다라는 법조문을 만든다고 그래서 안 만든다고 그래서 안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찍는 거예요. 혹시 답이 안 나올 때 그런 표현을 찍으라고. 그 다음에 자, 도시지역이, 그렇지. 자, 여러분, 여기서 도관, 농자, 넷 중에 아무것도 미지정된 땅에다 건물 지을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토시지역 지정했는데 주상 공록으로 세분을 못했다. 보전, 녹지지역에, 여러분, 보전, 녹지 이러면 안 돼.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보전 녹지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알죠 그거? 관리지역인데 보전 생산 계획 관리로 세분하지 않았다. 얘도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다 셋 다 경우 다 건폐율 20%, 용적률 80%. 그렇지. 자, 용도 지구. 그렇지. 이거 지난주 동영에는 보취락, 자연취락 여러분 틀렸잖아요. 그죠? 취락지구 종류 몇 가지? 자연을 보호하자 집단으로. 집보자. 집보자 외우는 게 좋아요? 자연을 보호하자 집단으로가 좋아요? 뒤에가 훨씬 선명하지. 집보자는 내 집보자? 이거 어디서 나오지? 네 집 아들이지? 집이 뭐지? 이래 된다고. 그래서 취락주가 나니까 자연을 보호하자 집단, 자연 취락, 보호 취락, 집단 취락 훨 낫잖아요. 훨 기억이 선명하지. 따라서 이거는 자연 취락지구죠. 집단 취락 아니고, 그죠? 나머지 뭐 용도지구 말이지. 그렇죠. 자, 얘가 이거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용적률. 여기 다 건폐율 작년에 나오고 용적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럼 용적률이 자, 최대 한도가 큰 순서니까 이게 5개 중에 상업적 있나요? 상업적? 상업적이 무슨 상업? 걸린 상업 자가 나와야 되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100점이지. 그 다음에 상업적 없으면 그 다음 준주거. 용적률이 준주거는 몇 프로? 7은 어디서? 7은 건폐율 아니요? 준칠이? 이거 용적률이고, 알지요? 이거 문제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해도 상업적 주거는 비슷해 순서는. 그래서 얘는 500, 중공업은 300, 350, 400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렇다면 지금쯤 21개 용도 지역별 건폐율 한번 다시 소리내서 읽어보고 용적률 소리내서 연필로 써가면서 읽어보고 특례 싹 정리하란 말이에요. 특례를.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공법 싹 읽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구 단위 계획. 올바른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점수가 실력차가 쫙 벌어지지. 그래서 올바른 거요, 틀린 게 아니고 몇 번? 자, 이게 정택이 10년,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 경과한 곳은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한다. 정택이 10년. 그 다음에 시공 30만.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얼마 이상? 30만. 녹지지역이 30만 이상으로 주거 상업공으로 바뀔 때 기억나야지. 그러면 자,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잖아. 그죠?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고.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여러분 이거죠. 이거. 개발진흥지구 있죠? 주거 특정 주택이는 계획관리지구 안에 있을 때 기억날 거예요. 산업유통은 개생농,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지역이라면 어디라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거요, 그거. 따라서 얘는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어디라도 지구단위 계획 짜니까 자연환경이든 어디든 다 지구단위 계획 짤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 다음에 요거 개발제한구역 아니고 공원,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된다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한 사람이 많아,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곳에서, 보세요. 도시적이 아닌 곳에 계획 관리하고 개발 지능력이잖아.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도시 외의 지역에 건폐율 턱내고,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150%, 200% 완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8번에서 정리를 싹 지구 단위 쪽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지구 단위를 필수로 읽어보는데 급하게 읽으면 안 돼요. 1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읽어서 사진 찍듯이 해야 돼요. 그것도 내일 되면 또 잊어먹잖아. 개발행위 허가 바르지 못한 거. 자, 요거. 이게 지금 이게 9번인데, 여러분 이러시면 곤란하다, 진짜. 이건 70%, 30%가 틀리는데 30%에 해당하시는 분들 있죠. 쉬는 시간에 1층 가서 찐빵 좀 사오세요. 자, 내가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내가 왜 이 지문을 넣냐면, 어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왜냐면, 얘가 통째로도 시험 나왔지만, 특히 4번, 5번은 지문으로, 요새 개발행위 허가 시험이 허가 대상, 허가 안 받는 것, 며칠 내 허가하냐, 뭐 허가 제한 고루 해서 낸다고. 그럴 때 이 두 놈이 단골이잖아. 그래서 봐봐. 자, 1번, 2번에 해당할 때는 제한기간 연장돼, 안 돼? 안 되니까 3년만. 얘는 연장되니까 플러스 인해서 5년. 그러면 녹지지역 계획관리에서 보면 수목이, 저수류, 우량농지. 핵심 단어, 우량농지와 그 친구들. 자, 우량한 조수 이래도 되는데 그 조수 또 뭐 헷갈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수목, 나무, 조수류. 조수류가 뭐요? 파도죠, 파도. 조수 간만에 차. 그럼 뭔데? 새조자. 그렇지. 영어로 버드. 발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 새조자 덜침성 숫자거든. 그러면 자, 수목이 진짜 좋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막 야생동물 서식하기 위한 곳이고 막 우량농지인데 개발하면 안 되잖아. 몇 년만? 3년. 연장돼, 안 돼? 그 다음에 개발행위를 환경, 끝말잇기 해봐봐. 경관, 뒷말잇기, 미관, 국가유산 문화재 박살난다. 여기 연장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내는 거야, 그냥. 그런데 시험에 개발행위를 주변에 환경, 경관, 미관, 국가유산 다 내냐? 아니라고. 개발행위를 주변에 미관이 오염, 손상 이렇게 낸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해서 환경, 경관, 미관, 국가유산이라는 거 입으로 떠들자. 환경, 끝말잇기, 경관, 뒷말잇기, 미관, 돼서 이제 저절로 가세 놓으면 국가유산 문화재가 박살난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길어도 너무 긴 거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현재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딴 걸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용도, 지역이 달라지니까 기준 달라지겠지. 그 다음에 이거 4번이 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훈련까지 했어. 길어도 너무 긴 게 몇 번이요? 그렇지. 우량농지가 일당 들어. 환경경과 미관은. 그렇지. 자, 4번은? 5번은? 이까지 한 사람들인데 여기까지 했는데 얘를 틀렸다고라. 그죠? 그러면 바르지 못한 것, 환경, 경관, 미관, 국가유산 박살났다. 이거 몇 년만? 연장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찐빵 사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건 나한테 너무 깊은 상처를 줬어.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영화의 한 장면, 이병헌이 나가면서 왜 그랬잖아요, 그거. 저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팡팡팡 쏴 죽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냐 안 받냐 할 때 면적 몇 톤이야, 면적 얼마 이하 이렇게 나오면 대통령령으로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경미한 거다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숫자 바꿔 이렇게 안 내니까. 그 다음에 자, 개발행위 허가할 때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랬지. 기반시설 설치하라, 붕괴, 손괴 안 되도록 하라, 환경오염 안 되게 하고 발파르나 낙성 먼지 없도록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때 받는 돈을 뭐라고 그래요? 이행보증금 예치지. 총공사비 20%? 쓰지 말고. 숱하게 썼는데 뭘 지금 와서서. 중요한 거는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는 이행보증금 예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그렇지. 왜 이런 것도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개발이 아니니까 허가 안 받지만 지목 변경 수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단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할 때는 허가 받지 않는다. 맞는데 이것도 그죠? 틀린 거니까. 아깝네. 자, 이거 사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부지연 면적 5% 보면서 축소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확대가 아니고요. 경면 변경. 그렇지. 요거. 이제 눈에 환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8개월, 1년 가니까 이제 대화가 되는 거야. 이제 대화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반드시 시험 나오는 거 알죠? 100% 나와요. 서로 중복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권자는 둘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지정권자. 같아요. 그렇게 금세 마음이 변한다. 그러니까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절차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딸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가 시설이 설치가 곤란하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키려고. 그래서 용적률 50%까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규제가 완화되고 행위자는 풀리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200 초과하는 건물 신축 증축할 때 돈 내라는 거. 자, 그러면 허가받고 2달 내 부가 날라오거든. 그 돈 언제까지 내면 된다? 그렇지. 우리가 어제도 내가 라이브 얘기했잖아. 다 짓고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돈을 딱 부과하면 그 하고 내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건물 다 짓고 뭐 신청할 때 사용 승인 신청할 때만 내면 된다. 물납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딱 되는 거야. 틀린 건 뭐 바로. 자, 향후 2년 내. 2년이에요, 2년. 3년이 아니고 2년. 자, 10분이 뭐 정답률 한번 보자. 100%. 됐어. 100%. 그렇지. 그 다음에 11번 성장관리계획도 꼭 나와야 한 문제. 여러 유형으로 봤잖아요. 다 보였죠? 바르지 못한 거. 125%지. 계획관리가 아니고. 그래. 계획관리지. 원래 100%. 25% 더 줘서 125%까지. 그럼. 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에? 집중.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관, 농장, 녹지하고 관리농림 자연환경. 녹관, 농장 알아놔야 돼.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면 성장관리계획을 짜야 되고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개발행위를 해야 돼. 그 성장관리계획에 들어갈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갈 내용하고 대동소이해요. 단 건축선 지정, 건축선은 없다. 자, 그러면서 관리지역이니까 녹관, 자, 성장관리계획에 가장 중요한 게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하고 건물 짓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이거든. 들어가고, 그 다음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그래서 요걸 문제를 통해서 성장관리계획 정하고, 요거는 이제 12번 문제는 한번 이제 몸 푸는 건데, 여러분 이거 12번 정답 몇 번? 얘기해봐봐. 얘기해야 돼. 이게 13번, 14번이 어렵나? 봐봐봐. 이거 실제 시험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역사에서 한 번 나왔어. 한 번. 극상으로 틀리게. 손대지 마라 하는 거야. 책이 없으니까. 근데 봐봐봐. 내가 왜 얘기했냐. 이거 복수받는 거 아니야. 근데 요령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봐봐봐. 도시계획위원회잖아. 여기 지금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란 말 나오지. 그럼 지방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는 거요, 안 두는 거요? 둬야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기 권고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까 안 거칠까요? 그럼 3번. 자, 다 같이 4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고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낸다고. 그게 2년 된 낸 것 같은데? 자, 시장 문수가
자, 여기 봐봐. 시장운수구청장. 시장운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예요, 지방이요? 지방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 틀린 게 보이고 얘 틀린 게 보이잖아. 그럼 얘 틀렸고 둘 중에 하나 찍어야지. 자, 이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 분과별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거든. 혼자 다 못하니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봐야 돼. 위임한 것만 심의한 걸 봐야 돼. 모든이라고 하는. 자, 그 다음 또 뭘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법조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분과위원회에다 위임했을 때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 심의로 보는 게 아니고 위임된 것만 중앙도시계획에서 심의한 걸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결론은 봐봐. 이렇게 예상치 않은 문제, 제가 지난주도 얘기한 두 문제를 예상치 않은 문제가 나오면 부들부들 떨지 마요. 여러분 지금 점수 60점, 65점, 7점 이하로 나온 사람 있죠? 기도하세요. 제발 좀 극상 문제를 많이 내라고. 왜? 그런 문제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떨린다고. 당황한다니까. 왜? 60점 안팎인 사람은 이게 극상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뭘 정신적 멘탈 무너질 일이 없어. 다 어렵구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극상인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극상인 학생들만 스트레스 받는다고. 일반적 학생은 스트레스 안 받아.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야. 그죠? 그럼 그럼 다 주고 다 틀리니까. 주고 되면 우리나라 점수가 별로 안 나. 아니 지금 인쇄가 다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이런 거 나온다 이제 내일 모레 기억하면 돼요. 진짜 안 배우고 나왔네. 그리고 동그라미 해놔. 풀지 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곳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1장에도 한 2개 되고 2장에 한 2개, 정비법 한 2-3개, 건축법 한 2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주택법도 있고. 심지어 작년에 주택법 문제 중에 우리도 못 풀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주택법의 그 제도 중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게 아닌 걸로시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 법조문들 숫자들 딱 있는 걸. 그러니까 그런 문 낼 때 굳이 풀라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체크해놓고 난 다음에 요령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 풀만한 건 다 풀어놓고 그 부분을 OMR 카드 막기까지 해놓고 그리고 다 됐어?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다 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집중 더 잘 돼요. 부들부들 떠는 게 없어지니까. 봐봐요. 시장 문수 나왔는데 중앙이잖아. 이건 알지? 그 다음에 사본 제공할 수 없다, 있다 이런 말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얘도 있는데 중앙에 있는데 지방 없다고? 이 세 개를 찾으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 둘 중에 찾을 때 모든 얘들 갖고 얘는 깔끔하잖아.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할 때는 어디에 심의구처럼 중앙. 또 중앙. 말이 안 되지. 중앙이 뭔지 지방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찬물 한 잔 먹고 또 다릅니다.